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저는 4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하며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더군요. 꼭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무작정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선별해야 할까? 첫째,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라. 좋은 사람은 나의 성장을 돕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 반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비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스스로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명화 씨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둘째,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끊어야 할 사람을 끊는 것이다. 정리해야 할 사람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미련이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이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아니오라면 관계를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고독은 성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쓸 때 더 나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처음엔 사람을 정리하는 게 무서웠어요. 혼자가 될까봐 걱정도 됐죠. 그런데 막상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내 삶이 더 단순해지고 편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와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있다면 삶은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보호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자란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과시하고 무언가 많은 척, 잘하는 척하는 특징이 있다. 난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걸 잘해라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자들에게 쉽게 속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화려한 말과 행동에 현혹되어 관계를 맺고 심지어 비즈니스도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 내가 직장 생활 45년 동안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감을 믿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불편하거나 진실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직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고독을 견디는 힘의 중요성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도 붙들고 놓지 못한다. 하지만 고독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외로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면 누가 내 삶에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나 붙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쁜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이것을 소형과 대형의 개념으로 설명하곤 한다. 소형은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누군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 때문에 행복해하는 식이다. 반면 대형은 더 큰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다. 도시락을 싸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소형의 행복에 집중한다.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굳이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고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게 된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 다양한 인간관계에 직면합니다. 회사 동료, 상사, 고객, 이웃, 친구, 가족 등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 모두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동료와 깊은 친분을 맺을 필요는 없으며 업무적으로 필요한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동료, 항상 불평만 늘어놓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은 기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성장을 돕는 친구 몇 명이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십 명의 친구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 관계의 깊이와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독성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불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지속 기간보다 그 관계가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해로운 관계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밀도를 낮춰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도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에게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누구에게 쓸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때때로 공허함이나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을 믿고 그 결정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그동안 그 관계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거나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관계는 유지하되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구분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인기 있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진실된 관계가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인생의 특정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나 관계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만남 후에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침묵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침묵은 축구공과 골프공의 차이와 같습니다. 축구공이 움직이면 선수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지만 골프공이 가만히 있으면 선수는 극도로 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이 더 주의 깊게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의 인간관계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이는 앞으로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한때 깊고 의미 있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진정성 있는 소수의 관계가 표면적인 다수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 사이,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런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잘하세요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친절하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결국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들과의 관계가 나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남한테 잘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정성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그들도 당신에게 잘해줄 것이고 이것이 행복의 순환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기본 토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은 어느 관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사과는 습관이 될 수 있으며 이 습관을 기르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화를 다루는 법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로 인한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자리를 피하거나 잠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보다
1년을 알았지만 깊은 대화와 이해를 나눈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중요시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치 관리입니다.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줄 것을 요구하면 실망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소한 단점이나 차이점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오해와 갈등은 부족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청은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만 집중하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균형 잡힌 주고받음도 중요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거나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적절히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균형이 항상 5050일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발전과 심화를 위해서는 공감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감정을 함께 느껴볼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는 공감은 관계를 한층 강화시킵니다. 누군가가, 특히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반면 어려울 때 외면하거나 형식적인 위로만 건네는 것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감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점차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일관된 행동과 정직함을 통해 쌓여갑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 의견, 선택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선택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흔히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는 경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경계란 자신과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거나 약한 관계는 종종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소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존중하는 행동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지속 여부를 재고해 봐야 합니다. 온라인과 SNS의 발달로 인간관계의 형태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수배, 수천 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관계의 대부분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화면 너머가 아닌 실제 만남과 대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삶은 종종 현실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선택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자존감을 낮추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속 소통보다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와 경험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거나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때 비로소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지닙니다. 업무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적인 일까지 공유하며 깊은 친분을 쌓는 것은 일부 동료와의 관계에서만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면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한 것을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자기 이해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역시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를 소홀히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내적인 일관성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건강한 인간관계는 장수와 행복감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75년간 진행된 종단 연구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의 핵심은 상호성입니다. 서로가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을 돕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존이 아닌 건강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좋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물론 관계의 형태나 깊이는 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은 유지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좋은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질은 관계의 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소수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다수의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원에 비유한다면 정기적인 관심과 돌봄이 없으면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대화, 관심 표현, 함께하는 시간 등을 통해 꾸준히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가족, 친구의 행동이나 성격을 자신의 기대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좌절과 갈등만 가져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나 해로운 패턴에 대해서는 적절히 경계를 설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조종하며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제고하거나 필요하다면 단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독성 있는 동료나 상사로 인해 업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독성은 특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족과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55%가 몸짓, 표정, 자세 등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 표정, 목소리 톤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특히 면대면 대화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관심 있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며 적절한 시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소통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비언어적 소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는 감정이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나 민감한 주제는 가능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유머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관계는 그만큼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머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히려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의 유머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어려운 시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측면은 시간의 투자입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으며 의식적인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시간 투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여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업무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현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질 높은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와 공유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시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의 깊이는 함께 경험한 다양한 상황에서 형성됩니다.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 실패와 좌절을 함께 겪으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들고 온라인 소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리하지만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기적인 직접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통한 소통은 실제 만남의 풍부한 감각적, 감정적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남한테 잘하세요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정성을 다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국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그 기쁨을 나눌 누군가가 없다면 그 성공의 의미는 반감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그 관계의 질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 관계를 가꾸어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그럴 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더 깊은 인생의 통찰을 나누겠습니다.